싸우면 공멸한다는 의식에서다. 보스들끼리 자주 만나 유대를 갖는다. 178cm, 100kg의 거구인 조일화는 한창 잘 나갈 때 별명이 천안곰이었습니다. 짙은 눈썹과 소뚜껑만한 주먹이 인상적입니다. 젊은 시절엔 다소 무모하고 불같은 기질로 유명했으나 나이 들어선 넉넉하고 후덕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주먹계의 유력 인사 중에 조일환만큼 거친 밑바닥 삶을 살아온 이도 드뭅니다. 조일환은 1938년 충청도 시골의 한 움막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골격이 커 어머니가 크게 고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가난하고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8살 때 생이별했습니다. 그는 아예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본인의 착취를 받는 소작인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 객지에서 병사했다는 이야기를 철들 무렵 들은 게 다입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어머니는 조일환을 시골 장터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홀로 맞서기엔 너무 이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는 오직 자신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우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지 소년 조일환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하고 밤에는 다리 밑에 들어가 가마니를 감아 새우잠을 잤습니다. 고아원에도 몇 번 들어갔지만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곤 했습니다. 6.25 사변 기간에는 미군을 상대로 구두닦기를 했습니다. 휴전이 된 후 배움의 갈망을 이기지 못해 초등학교를 기웃거리다 아이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다가 소매치기 조직에 걸려든 그는 매질과 착취를 견디다 못해 지방을 전전했습니다. 수원, 천안, 대전, 김천,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골목대장이 있어 번 돈을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천안에 정착한 그는 천안역 주변에서 가장 세력이 큰 소매치기 조직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고학생 흉내를 내며 서울과 천안을 오가는 기차 안에서 껌과 담배 따위를 팔았습니다. 이른바 앵벌이었습니다. 수입의 절반은 왕초에게 바쳤습니다. 때로는 도둑기차를 타고 객차 안에서 물건을 팔다가 영무원에게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왕초의 착취가 심해지자 그는 천안을 떴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미군 부대 근처로 갔다가 양공주를 관리하는 조직에 몸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도둑 누명을 쓰고 소년원에 3개월간 갇혀 지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흥을 떠나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싸움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절에 들어가 자비를 하면서 주지 스님에게 무술을 배운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산속 움막집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싸움 기술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특히 칼 쓰는 법을 집중적으로 훈련해 눈을 감고도 목표물을 맞히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가 주먹 세계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중반 그의 나이 17세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은 160cm, 60kg이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꼴이었던 조일환은 키가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몸무게는 100kg이 넘었습니다. 천안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을 착취했던 소매치기 조직의 왕초를 찾아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싸움은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의 칼솜씨에 주눅든 상대가 순순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도 조직이 생겼습니다. 주변의 숱한 조직과 혈전을 거듭한 끝에 10대의 몸으로 천안 일대의 주먹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조직들로부터 테러를 당해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납치당해 지하실에서 죽도록 매질을 당한 적도 있었고 야산에 끌려가 사흘 동안 뱀이 우글거리는 구덩이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교통의 요지인 천안을 휘어잡은 그는 경부선 노선을 따라 대전, 평택, 수원, 서울 등 전국의 주요 역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그의 주먹은 샌드백을 단번에 터트릴 정도로 위력적이었습니다. 또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게다가 칼의 명수였습니다. 그는 늘 배에 단도 5자루를 차고 다녔고 중요한 싸움에서는 칼을 썼습니다. 목표 부위에 한치의 오차 없이 꽂거나 긋거나 찔렀습니다. 단 목숨에는 지장 없도록 했습니다. 조 씨는 칼로는 나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며 나에게 칼 맞고 조금의 차이로 살아난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뒷날 조 씨는 천안에서 아끼던 후배를 실수로 칼로 찌른 이후 다시는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조 씨에 따르면 1950년대와 60년대의 가장 무서운 조직은 소매치기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의 위력이 컸습니다. 이들은 헌병이나 특무대 경찰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고 그 대가로 신분을 보호받고 이권을 챙기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형사를 대동해 다니고 심지어 권총까지 차고 다녔습니다. 조직원 수도 엄청났습니다. 천안역 주변에만 300여 명의 소매치기가 활동했습니다. 1958년
조 씨는 소매치기단과의 충돌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소매치기 50여 명을 때린 죄였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교도소에서 성년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감형됐고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1961년 그의 주먹 인생에 전기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 주먹계의 최고봉인 김두한을 만난 것입니다. 당시 김두한은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당 정권에서 3대 민의원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일환을 서울로 불러올린 사람은 인천 주먹계의 실력자이자 김두한의 오른팔인 김기룡이었습니다. 조일환을 부른 목적은 애국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애국단은 김두한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권유로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던 김두한의 옛부하들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주먹이 기대를 품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빚어졌습니다. 급기야 수십 명의 주먹이 김두한의 사무실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평소 김두한을 존경해온 조일환은 주먹들을 몰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김두한으로부터 주먹 실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자 주변에 쟁쟁한 주먹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조일환은 천안과 서울을 오가며 김두한을 보좌했습니다. 김두한은 조일환에게 협객의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협객이란 한마디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의로운 주먹입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주먹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김두한의 말년은 불우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주먹계에서 영향력을 잃은 지는 오래였습니다. 정계로 들어가면서 조직이 무너지고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군사 정권의 미움을 받아 2차례 구속되는 등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벌이는 사업마다 실패의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1972년 죽기 직전까지 빚쟁이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김두한 의원과 나는 20년 나이차를 뛰어넘어 의리로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김두한 의원은 비록 인간적 결함은 많았지만 국가관이 뚜렷한 참다운 주먹이었습니다. 이후 조일환은 천안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식당과 유흥업소를 차려 아내에게 맡겼고 100여 명의 후배와 더불어 경부고속도로 서울 천안 구간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숙식이 문제가 되자 조일환은 대궐 같은 집을 구해 이들과 함께 한 집에서 기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말더듬이 어릴 적에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 언어장애라고 하지. 거의 반벙어리 수준이었어. 사람들이 놀리더라고. 참을 수 없었지. 아마 그때부터 주먹을 쓴 것 같아. 일종의 복수심이었지. 태권도, 유도, 레슬링, 킥복싱, 합기도 등 온갖 무술도 다 익혔어. 정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운동했지. 나를 지키려고 말이야. 종로를 제패할 때 남들은 날 타고난 싸움꾼이라 말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싸움꾼이라기보다 독종이었어. 반항심. 초등학교 때 이미 나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 2~3살 많은 형들도 내 상대가 안 됐어. 다 한 주먹에 잡아뜨렸거든. 그런데도 내 반항심은 끝이 없었어. 선생님 때문이었지. 선생님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벌로 책 읽기를 시켰어. 더듬더듬 책을 읽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때 느낀 수치심과 모욕감이란 난 더 삐뚤어지기 시작했지. 그래서인지 밖에만 나가면 싸워댔어. 충남짱. 요즘 애들 흔히 짱이라는 말 쓰지? 중학교 때 이미 충남 지역을 제패했어. 일종의 주먹짱이었지. 서산은 물론 천안, 온양, 예천, 홍성, 당진 등 충남 일대 중학교를 장악해버렸지. 충남에서 잘 친다는 아이가 있으면 곧장 달려가 맞짱을 떴어. 그때 주먹 맛을 알았어. 타자가 홈런 칠 때 그 느낌이 있지. 걸렸구나 하는 거. 아마 그 느낌일 거야. 내 주먹이 상대 턱에 꽂힐 때 딱 하는 소리가 나면 백발백중 넘어갔지. 100kg이 넘는 거구도 말이야. 그렇게 충남을 완전 제패했어. 내 적수가 없었지. 서울 입성. 중2 때였어. 부모님이 날 서울로 전학시켰어. 당시 형님이 장충동에서 약국을 했는데 형님 댁에서 먹고 자며 장충중학교에 들어갔지. 한데 웬걸. 여긴 진짜 내 세상이었어. 싸울 상대가 얼마나 많아. 시골 바닥하고는 다르더구만. 물론 중학생들은 내 적수가 안 됐고 고등학생 형들이랑 붙었지. 성동공고, 덕수상고, 장충고 등 그 일대 짱들과 맞짱 떠서 다 이겼어. 내 소문이 처음으로 퍼지기 시작했어. 장충중학교 싸움 귀신이라고. 한참 재밌었는데 부모님이 다시 서산으로 부르더라고. 거기서도 싸움질할 거면 차라리 내려오라고. 서울이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 서산은 재미없었어. 나보다 강한 상대가 없으니까. 내가 싸우는 이유? 정말 단순해. 최고의 주먹이 되고 싶었거든. 난 그냥 싸우는 게 좋았어. 나보다 강한 상대를 찾아 그를 눕히는 게 좋았지. 한데 서산은 얼마나 심심해. 그래서 가출을 결심했지. 고등학교 2
2학년 때야. 친구 6명을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지. 돈 30만 원 들고 종로 여관을 빌렸어. 서울 재패의 꿈을 안고 말이야. 그때 여관비가 1,200원 정도. 합숙을 하면서 몸을 만들었지. 운동은 종로 YMCA 체육관에서 했어. 당시 종로 3가는 이쁜이파 애들이 장악하고 있었지. 천궁이라는 음악다방에서 상납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도 행동에 들어갔지. 다방에서 이쁜이파 애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 아니나 다를까 사장에게 돈을 받더니 위에 당구장으로 향하더라고. 곧바로 쫓아갔지.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였어. 그러니 상대가 되겠어. 한 방에 보내버렸지. 그리곤 이쁜이한테 돈을 받아 다시 천궁 주인에게 돌려줬어. 그렇게 종로 3가를 접수했고 내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상납? 난 필요 없다고 했어. 종로 3가를 접수하고 때를 기다렸지. 다음 타깃은 종각 종로 1, 2가는 돼지파 구역이었지. 당시 돼지파는 종각에 있는 파노라마 나이트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꽤 컸어. 한데 돼지파는 예상외로 싱겁게 접수됐어. 우연히 혼자서 돼지파와 마주쳤고 그쪽에서 내게 먼저 시비를 걸더군. 날 얕잡아 본 거지. 하지만 싸움은 상대가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어. 우두머리급 2~3명만 눕히면 그걸로 끝이야. 보스가 꺾이면 밑에 부하들은 오합지졸이 되지. 그렇게 종각을 접수했어. 내 나이 20살 때 말이지. 사람들이 나를 김두한이라고 하더군. 웬 김두한? 김두한 그는 어린 나이에 맨주먹으로 전국을 장악했다고 말이야. 나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하나. 오직 맨주먹으로 싸웠기 때문이지. 난 절대 연장을 안 써. 아우들에게도 연장을 못 쓰게 했지. 난 내 주먹이 사시미 칼보다 더 세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진정한 싸움꾼이지. 건달 말이야. 대신 전쟁이 시작되면 폭대는 차지. 가죽 폭대. 칼 맞고 죽으면 안 되잖아. 팔이나 다리는 상관없지만 당시 무교동은 특별히 관리하는 애들이 없었어. 질 안 좋은 양아치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뜯고 다녔지. 종로를 완전히 접수한 우리는 무교동을 정리했어. 무교동을 장악하니 식구들이 40~50명 정도로 늘었어. 그리고 명동 접수에 들어갔어. 당시 명동은 신상사, 양은이파, 조양은, 서방파, 김태촌 정도 있었는데 신상사는 사보이 호텔 테러로 거의 지는 별과 다름없었지. 한편 양은이파는 조양은 선배가 구속돼 잠시 조용한 상태였어. 서방파 김태촌 선배와는 원래 친해 우리에게 우호적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명동에 들어가기도 쉬웠지. 그렇게 안토니파는 명동까지 일부 접수하며 세를 확장시켰어. 그런데 왜 안토니파냐고? 그건 이상하게 지어진 거야. 당시 성 뒤에다 돈을 붙여서 부르는 게 유행이었어. 돈이 많다고 말이지. 예를 들어 김돈, 팍돈 그런 식으로. 나보고는 안돈이라고 하더라. 그러다 영화 대부가 나왔어. 거기 나오는 마피아 이름 대부분이 안토니오잖아. 어느새 안돈이 안토니로 바뀌어 있더군. 우습지? 거창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들이 나를 안토니라고 불렀고 그렇게 안토니파가 된 거야. 그렇게 승승장구했지. 마침 강남붐이 일었고 우리도 강남으로 진출했어. 당시 강남에는 남서울 호텔, 리버사이드, 팔레스, 호텔, 삼정호텔 등 4개가 있었는데 내가 팔레스 호텔을 장악했지. 남서울과 리버사이드는 호남 쪽 식구들이 장악했고 식구도 200명 이상으로 불어났어. 친구 6명과 서울로 올라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안토니파가 전국구 조직으로 변해 있더군. 주먹들의 세계는 단순해. 패자는 말없이 물러난다. 바로 그거야. 장악을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력 다툼을 해서 주먹 강한 사람이 그 지역을 갖는 거야.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거야. 물론 세력이 커질수록 견제도 많이 받아. 아마 전국 조폭 보스 중 대부분은 불법 총기 가지고 있을 거야. 테러에 대비하려고. 나도 항상 총을 머리맡에 대고 잠들었으니까. 물론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 반납했어. 한 번은 야쿠자랑 붙은 적이 있어. 아마 대한민국 건달 중에 야쿠자와 맞짱 뜬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아는 마담의 소개로 야쿠자인 야마구치 구미 식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 안토니파가 잘 나갔으니 우리를 이용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었지. 무슨 사업? 마약을 국내에 풀자는 거야. 미쳤어? 마약을 풀게. 난 단 한 번도 뽕에 손댄 적이 없어. 남들은 나를 건달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세계에서 정도를 걸었어. 그래서 단호히 거절했지. 건방지다고 내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아주 아작을 내줬지. 그리고 시비 건 놈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다른 야쿠자가 보는 앞에서. 한데 되려 야쿠자들이 이 안상민의 강한 기백에 매료된 거야.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제대로 된 주먹이라고 높이 평가했지. 정말 밤의 황제였어. 당시 내 자동차가 3대였지. 1호차가 GM 올즈모빌 방탄차였어. 우리나라에 방탄차 탄 사람은 대통령하고 나 이렇게 둘 뿐이었거든. 2호차가 벤츠 500, 3호차가 푸조였어. 조직이 커지니 정치권에서도 손을 뻗더라. 그렇게 형님 아우 하면서 연결될 때도 있어. 그때 사회면에 대문 짱만하게 나왔어. 방탄차 탄 조직 보스 구속이라고. 내게 붙여진 죄목만 해도 9가지 더군. 살인교사, 특수강도, 마약,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교사, 총포, 도검류,
화약법 위반. 재판날 검사에게 말했지. 이보시오. 이왕 하는 거 한 가지 더 추가해 10가지 채우시오. 그랬더니 공갈 협박이라는 죄목이 하나 더 추가돼서 10가지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어. 황당하더군. 내 아우들은 모두 15년에서 10년 이상 받았지.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되겠더라고. 당시 가진 돈이 한 30억쯤 됐었어. 모두 풀었지. 나와 내 아우들 재판하는 데 있는 돈 다 풀었어. 그런데 세상이 참 웃기지. 사형이 결국 5년으로 깎이더라. 10가지 구형이 다 빠지면서 우리나라 참 썩었지? 난 말이지 사실 이 세계가 나쁜 일인지 몰랐어. 내가 어디 서민을 괴롭혔나? 난 절대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어.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했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강했던 게 이 안상민이야. 단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웠을 뿐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보고 사회학이라 하더라고. 하지만 정말 사회학은 정치하는 사람들 아닌가? 온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분노케 하잖아. 97년이지. 팔레스 호텔에서 은퇴식을 가졌어. 은퇴식하는 보스 봤어? 사실 그냥 내 생일날 조직원들 불러놓고 이제 이 생활 그만 접겠다고 말한 거야. 그간 10여 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 여전히 나는 손을 씻지 못했지. 하지만 결국 이제 와 느낀 건 환멸뿐이었어. 의리는 사라진 지 오래고 배신이 난무했지. 회의감이 들더라. 나는 적어도 사나이 의리 하나로 살았는데, 먹과 낭만을 알았는데 어느새 주먹세계는 주먹보다 연장에 앞서는 피비린내 나는 곳으로 변했더군. 하지만 무엇보다 손을 씻게 된 계기는 내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야.